2018년 마지막 시간 내일을 여는 행복의 춤이라는 주제로 발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최초로 민간 순수를 앞에 또 붙여야 된다 그러는데 왜 붙여야 되는지 이따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순수 민간 직업 발레단 서울 발레 시어터를 창단해서 발레를 통해서 사회 곳곳에 또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서울 발레 시어터 단장님 김인희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선생님이 처음 발레를 시작하셨던 학창 시절만 해도 그때가 80년대 초반인 거죠? 70년도 후반에 제가 그럼 그때는 발레를 보러 가는 것 자체가 독특한 일이었고 심지어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드문 일이었는데 언제 발레를 접하게 되셨을까요? 사실 발레를 제가 먼저 접한 건 아니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운동회 때 이제 부채춤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치마, 한복, 부채 이런 게 너무 막 이뻐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갔어요. 네. 그래서 너 이거 어디 가서 배우는 거니? 그랬더니 학교 옆에 어느 학원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한 1년 정도를 그 친구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학원을 갔는데 그냥 쫓아다녔어요. 네. 왜냐면 엄마한테 학원 보내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서. 네. 그래서 그냥 1년 정도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뭐 도라지춤, 뭐 꼭두각시 이런 거를 그냥 다 순서를 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선생님 저 이거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 2년은 청강생이셨나 보죠? 그렇죠. 1년 조금 넘게. 그런데 선생님이 어머니는 모시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 이거 배우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때 지금은 시장이 없어졌는데 네. 화양시장이라는 작은 시장에서 어머님 노점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지 전대도 차고 계셨고 네. 토시에 이제 이렇게 기름 찌든 때가 묻은 그 토시를 하고 계신데 엄마 저랑 잠깐만 가시죠 하고 학원을 모시고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를 딱 보자마자 아휴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 좋으신 분이시다. 그 한마디가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한마디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성함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윤희준 선생님이시고요. 와. 지금 LA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무용을 지금도 가르치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와. 네, 그래서 윤희준 선생님 덕분에 제가 6학년 때 한 10개월 정도 한국 무용을 굉장히 열심히 배워서 네. 지금의 선화예술중학교인 리틀앤젤스 예술중학교에 한국 무용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1학년 때 네. 제가 한국 무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예쁜 외국인 저의 첫 발레 선생님이신 에드리언 델라 선생님이 너 발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가 굉장히 키가 컸었고 지금 키가 6학년 때 키 그대로니까 어허. 말랐었거든요 굉장히. 예. 근데 저는 발레를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왠지 발레라는 걸 하면 저 선생님처럼 우아하고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윤희준 선생님께 그날 가서 선생님 이러이러해서 저보고 발레를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잘 됐다. 어차피 너 나중에 대학 갈 때 부전공으로 발레를 했어야 하니까 학교 가서 발레하고 방과 후에 집에 와서는 학원에 와서 한국 무용을 하라고 해서 제가 3년을 복수 전공을 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훌륭하신 선생님이네요. 네.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기 때쯤 제가 처음 한국 무용에서 발레로 바꿨고 중2 때 지젤이라는 작품을 전막 발레를 국립극장에 가서 처음 본 건데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그걸 보면서 온몸이 이렇게 굳어지고 난 죽어도 저걸 꼭 하고야 말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이제 중3 때 로얄 발레단이 내한 공연 왔을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화에 이제 외국인이 아이들을 발레를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오셔서 저희들 수업하는 걸 보고 그때 선배 2명하고 저희 또래 4명하고 이렇게 6명이 네. 영국 로얄 발레 학교로 유학을 와라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레를 하게 되었죠. 아, 진짜 참 뭐랄까 소물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돈은 너무 비싼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죠, 제가. 네. 우선은 제가 근데 영국 로얄로 못 갔고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행 자유화가 안 돼 있어서 여건이 그쵸, 안 그쵸. 나와가지고 고2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하. 근데 먼저 간 선배들이 영국 로얄 발레 학교하고 잘 적응이 안 돼서 학교를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로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만드신 네. 그 학교로 옮기게 되고 저희가 바로 이제 모나코로 가게 됐는데 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실기비 전액 장학금을 주셨어요. 이야.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모나코가 물가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 중에 하나인데 처음 가서 놀랬던 게 물을 사 먹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뭐 다 수돗물 먹고 그쵸, 이럴 그쵸. 때인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처음 쓴 편지, 엄마 이 나라는 사람들이 물을 사 먹어요 뭐 이러고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되고 토슈즈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월 300불이었어요. 그래서 저 유학 갈 때 비행기 표는 아빠가 청평의 벽돌 공장 이북에 계실 때 아셨던 고향 친구분이 벽돌 공장을 하셨는데 1년치 월급을 미리 가부를 해서 제 비행기 표를 사주셨고 300불씩 보내주기 위해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저희 집이 전세로 살았는데 전셋집을 빼고 엄마랑 가족들이 무허가 건물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저에게 300불씩을 보낸 거죠. 이거 스토리 저기잖아요. 빌리 엘리엇. 여러분 빌리 엘리엇 영화 보셨죠? 선생님 보셨죠? 네. 그 영화 보시면서 너무 엄청 많이 많이 울었죠. 우셨겠어요. 네. 본인 얘기 같으셨겠어요. 네. 그러면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5남매 막내죠. 와, 막내 정말 그때는 진짜 발레가 뭔지도 다른 사람도 다 모를 텐데 네. 그리고 그 먼 데를 뭐 유명한 미국이나 무슨 일본도 아닌 모르는 나라의 그 먼 데를 또 너무 나이도 어린 애를 야 그때 부모님 마음 생각하면은 정말 엄마의 의지가 가장 컸고요. 저희 어머님이 사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엄마도 이북 분이신데 외삼촌하고 엄마 두 분 계신데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애미나이가 공부는 해서 뭐하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외삼촌만 학교를 보내셨고 엄마는 학교를 보내지 않으니까 그 교복 입은 아이들만 보면 많이 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한 거를 우리 막내가 저렇게 한다고 하니 어떻게든 좀 끝까지 밀어주시고 싶은 그 마음에 사실 저는 그 일수 수첩도 제가 기억이 나요. 일수 얻어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고 해서 그게 너무 고맙고 사실 유학을 가서 원래 4년 코스여야 되는데 네. 제가 2년만 하고 돌아와서 조금 엄마한테 화를 냈었어요. 왜 얘기를 안 했냐 나한테.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카톡이나 이메일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또 모나코하고 우리나라가 수교도 안 돼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소식을 전하는데 늘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저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가족들이 희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화를 낸 적이 있고 이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제가 꼭 성공을 해서 엄마 아빠와 가족들한테 빚을 갚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때는 진짜 외국 가면 공항에 다 모여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 부르면서 보내고 살아생전에 우리 만나겠니 뭐 이러던 시절인데 근데 그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그래도 아직 10대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자기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랑 가족들이 그냥 막연하게 좀 힘들겠지 했는데 막상 봤을 때 뭐 전기도 없고 수도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고 심지어 뭐 창문은 비닐로 다 이렇게 막아놓고 아이고 철이 일찍 드셨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은. 정말 철이 아주 일찍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그냥 춤 발레 잘하는 발레리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오늘의 그 김인희가 있기에 그 시절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저는 아까도 뭐 훌륭한 선생님 만난 거가 제 삶을 바꾼 어떤 가장 큰 일이었다면 저는
포기하시지 않고 저를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엄마. 사실 5남매 막내지만 지금 이제 엄마가 치매에 걸리신 지 한 12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한 집에 모시고 살면서 조금씩 예, 이제 그 빚을 갚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